주류가 오늘의 주류가 아마 오전반은 경기, 인천, 강원, 경기, 인천, 강원의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인천, 강원. 혹시 나중에 뭐 그 인천이나 강원도가 몇 분인지 알면은 제가 조금 더 어,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 인천, 강원에 해당하는 제도나 그다음에 제도 그다음 제도에 맞는 공부 방법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강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건데 공통점은 뭐냐면 보고서가 없다는 거죠. 보고서가 없고 대신 면접과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뭐 다소의 그 금평 반영 비율은 좀 다릅니다만 주류가 실적과 면접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우선 경기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을 제출하고 실적 형식은 각각 다른데 실적을 제출하고 세 개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그 정책을 포함한 일반 면접 하나, 실적 면접 세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실적을 제출하는 건 동일하고 실적이 조금 더 분량이 많죠. 2페이지씩 3개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면접이 일반 면접과 실적 면접으로 양분되어서 각각 뭐 5개 내지는 뭐 기타 실적 면접에서는 3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실적 제출과 아울러 면접에서는 일반 면접 5개, 실적 면접은 각각 또 여러 개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원화되어 있고 인천은 현재 그 실적 제출하는 것은 동일한데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집중 심화 면접을 시행하고 있고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집중 심화 면접에서 간혹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아울러서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 관련 업무를 했으면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제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정책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의 교육청은 주로 실적을 바탕으로 거기에 면접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은 면접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세 군데 교육청이 면접을 공통으로 하는데 가장 중심에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중심을 조금 더 둬서 말씀드리고 아울러 강원도, 인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올해 경기도에서는 그 뭐예요? 그 권한 이양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뭐 그 사무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물었었는데 이따가 저 뒷부분에 제가 기출문제는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한 문제를 물어보지만 그 한 문제는 파괴력이 상당히 크다고 우리가 예상도 했고 또 나름대로는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 준비하라 말씀드리고 작년 거에서 조금 더 폭넓게 준비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고력,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공직관 이런 5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정책을 얘기하는데 올해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문성. 경기도는 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 전문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전문성. 그래서 통상 정책에 해당하는 재작년도에는 뭘였어요? 경기도의 뭐예요? 2030 미래교육이었나?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을 냈었고, 올해는 권한 이양에 대한 문제, 사무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냈었는데 한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해당하는 부분, 작년에는 이제 세 문제를 냈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도에는 세 문제, 올해는 한 문제를 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문성이 가장 중심에 있고 나머지 사고력, 조직관리, 변화관리, 공직관 이런 것들인데 그 대충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사와의 갈등, 부하 직원 갈등, 부서 간 갈등, 교무실하고의 갈등, 민원인하고의 갈등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변화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 상황, 새로운 변화.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 학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무관으로서, 네, 실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의 뭐 어떤 분란 상황 내지는 뭐 아니면 본인이 개인 신상에서 어떤 변화 상황 아니면은 어떤 기피 부서로 발령났다라든가 아니면은 아니 오지로 발령난다라든가 이런 변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변화 관리 상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직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통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경기도는 과거에는 매년 나오다가 최근에 그 문항수가 줄면서 공직권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공직권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출제는 5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사고력이나 조직관리, 변화관리, 공직관 이런 부분들이 버무려서 나온다. 그래서 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그러니까 올해 출제됐던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뭐가 나와도 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가시는 게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내년도에는 몇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준비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제가 향후에 이런 5가지 항목 플러스 알파, 뭐 사례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면접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드릴 겁니다. 또 아울러 여기서 하나 또 이따가 실적에서 말씀드릴 텐데 플러스 뭐가 나와요?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가지는 일반 면접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플러스 우리는 뭐 한 축이 뭐가 있어요? 실적 면접이라고 하는 축이 또 있습니다. 실적 면접이라는 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면접은 5가지 영역에서 나온다. 물론 실적 면접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2가지의 면접은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면접에 해당하는 5가지 영역과 뒤에 나와 있는 실적 면접에 대한 2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뭐 사고력이라고 돼 있는데 그 중간관리로서의 전략적 사고 능력 어떤 변화 상황이나 중간관리자로서 어떻게 조직을 통찰하고 극복하고 할 것인가. 사고력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통상은 사례형을 주로 많이 물어보습니다. 사례형. 과거에 본인의 어떤 창의적 활동 사례, 역경 극복 사례, 실수한 사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상황을 사례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본인의 실적하고 연결됩니다. 과거의 실적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업무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뭘 정리해야 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고력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다. 자기의 과거 경험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조직 관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갈등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갈등, 주체별 갈등, 유형별 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사, 부하 직원, 동료, 유형별, 업무적 갈등, 아니면은 비업무적 갈등. 업무적 갈등이 여러분들이 줄이라면 비업무적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격 모독이라든가, 내지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업무 외적으로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술자리에 이렇게 장기간 끌고 다닌다든가. 엊그저께 제가 여담입니다만 들었던 사례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타시도 교육청에서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실장님이 그 직원들을 뭐 12시, 1시, 2시까지 술자리에서 안 보내고 그랬던 코로나 전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유형별 그래서 업무적 갈등과 비업무적 갈등으로 이제 있습니다. 주체별로 유형별로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그 이런 것들이 작년에 안 나왔는데 내년에 우리 강원도나 이런 데는 늘 나오는 거고요. 경기도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문성보다는 떨어지지만 대응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갈등 조정 프레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황 정리도 필요하고 갈등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을 난 어떻게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정리를 하시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체별 갈등, 유형별 갈등에 대한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프레임, 구조를 짜는 게 필요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을 물어보는데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고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애먹이는 부분입니다. 교육 관련 정책 면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그 작년에는 2030 미래교육, 올해는 뭐예요? 그 권한 이양에 대한 사무관으로서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또 뭐 타시도는 다른 걸 물었습니다만 교육 관련 이슈,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를 작년에 많이 물었는데 올해는 애프터 코로나나 다른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올해 많이 물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것들을 타시도에서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중에 내용이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보고서 작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고서가 있다면 경도에서 보고서가 몇 년 동안 있었죠. 이때는 보고서 작성을 하다가 자연히 내용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내용 이해를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에 대한 내용 이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 각각 교육청이 주요 업무 계획을 기본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울러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자료, 시사 이슈, 여기 정책 이슈, 시사 이슈, 사회적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해년마다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아마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정권이 들어서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많은 그 이슈와 아젠다 또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쏟아냅니다. 제가 작년에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그때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 정책, 그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때 각각의 최근 정책 이슈도 유념하셔 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에 대한 또 그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한 문제를 낸다면 문항수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몇 문제를 낼지 지금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기회에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그리고 이걸 공부할 때 교육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 공부한다기보다는 그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덜 지루하고 어떤 가치 부여라는 거죠. 덜 지루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공부를 위한 공부보다는 내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학생들이 작게는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담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책 이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관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매년 물어보죠. 타시도 같은 경우 이것도 경기도는 올해 말고 작년도에는 물어봤는데 올해는 문항수가 적어지면서 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변화관리를 물어본다면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내에서 물어봅니다. 실적 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변화관리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 수행했는지 대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제 작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던 상황 대처 능력을 물어봤습니다. 한 7개 교육청에서 코로나를 물어봤는데 올해는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변화관리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MZ세대가 강원도였었죠. MZ세대가 최근에 그 학교 현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직원으로서. MZ세대에 대해서 사무관으로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제가 약간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좀 역겨울 수 있습니다만 올해 제가 강원도의 5문제를 거의 맞춘 것 같아요. 거의 5문제.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고마워했던 게 뭐냐면은 MZ세대에 대한 그 문제를 모의 연습 문제에서 엄청 많이 다루고 연습했는데 그 1번으로 나와서 덜 당황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분들도 감사했고 저 역시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관리 상황을 물어보는 거 우리가 경기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책이 있었고 MZ세대 등등 그런 변화 상황에 대해서 사무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통일에 대한 문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통일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통일된다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권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공직관의 여러 가지 청렴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직, 소통, 봉사 등 여러 가지 선공사 여러 가지 공직관이 있습니다. 공직관, 공직윤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직윤리는 무엇이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그 대비를 딱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 딱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관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또 어떻게 준비했었고 과거에 어떻게 노력했었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사무관이 되어서 펼칠 것인가를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팅이랄까요? 어떻게 준비해 놓으셔서 그런 것들을 다 글로 써놓고 말로 한 2, 30번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쓰게 됩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공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시간 남았을 때 쓰게 됩니다. 나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평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직관에 대한 거. 공직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찍어서 그 준비해서 그 과거의 나의 행동 또 미래의 나의 계획 이런 것들 준비하셔야 된다. 타시도의 기출문제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고력 문제와 연결돼서 사례형 문제가 최근에 여러 시도에서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 이 사례형 문제가 경기도 인천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실적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과거의 실적, 개인별 사례, 실적. 그 본인 이 실적 중에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례나 실적은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귀하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갈등을 통해서 본인이 얻었던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또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사례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창의력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사례형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숙달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도에서는 실적에서 또 인천에서도 실적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일반 면접에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형에 대해서는 그냥 답변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프렙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렙 방식도 있고 3단계 운영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례도 한 10개 정도는 준비해놨다가 또 그것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양한 사례, 동일한 사례를 다양한 활용 방식 연습하고 어떻게 모의 훈련을 30번 이상을 해야 된다. 30번 이상의 모의 훈련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강의 안 들어도 이런 사례형에 대한 준비는 다양하게 해놓으셔야만 실전에서 다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원도도 압박을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추가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추가 질문. 사례형을 하고 나서 압박 질문, 또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왕왕 늘어납니다. 향후에는 상당수 교육청이 압박 질문 형태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서너 개 교육청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체나 공사공단, 또 대학 입시 면접에서는 압박 질문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사례형을 물어보고, 기본 경험형을 물어보고, 기본 상황형을 물어보고, 여기서 압박이 들어갑니다. 지속적인 압박, 상황 압박이 들어옵니다. 압박에서도 압박을 하는 주로 어떤 그 압박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경기도는 아직 압박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준비가 필요하고 강원도나 인천은 더더욱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시 문제는 나중에 어떤 압박 예시는 나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답변을 10개 이상 준비하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실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내용에 대한 것들 말씀드린다면 면접에서 저는 내용과 형식이 한 5대5라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에서 외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5대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에는 그 사람이 하는 발음, 억양, 표정 등입니다. 등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세, 또 들어오는 걸음걸이, 인사하는 거, 또 앉는 거, 나가는 거, 또 말할 때 하는 그 사람의 습관,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제가 저한테 배웠던 수험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면접관으로 가잖아요. 제가 한 17개 교육청 중에 시험 준비를 하는 시험을 보고 있는 시도는 지금 16개입니다. 제주도를 빼고는 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순환되는 거죠. 타시도 사무관들이 자연스럽게 특히 저쪽에 남도, 충청권 이남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 경기, 인천, 강원은
인접이기 때문에 덜 부르고 남은 시도를 부르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네. 이 친구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 앉는 것도 삐딱하게 앉고 인사도 안 하고 또, 또 표정도 어둡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 뭐예요? 그 심한 경우는 문제지를 버럭 손으로 짚고 구겨 잡듯이 짚고 나가고 여러 가지 그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이런 것까지 연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에 2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잘한 웬만큼은 됩니다만 실제 이런 그 훈련이 안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적절한 제스처를 바탕으로 밝게 연습하는 훈련, 또 인사하는 훈련 이런 것들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만 저하고 안 해도 좋으니까 학원 안 다니시고 혼자 하셔도 좋으니까 이런 연습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꼭 해달라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말하는 연습, 그 다음에 시간 내에 완성하는 연습, 시간 내에 하는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이죠. 경기도 시간 안에 갑자기 시간을 8분을 줄이면 시간 내에 못한 사람들을 95% 탈락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재작년인가요? 시간 내에 안 끝난 사람들, 재작년이네요. 시간 내에 못 끝낸 사람들 다 탈락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 내에 딱 잘라서 한 연습. 제가 그 옆길로 잠깐 세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나이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중반까지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말이 많아지고 상황 설명이 길어져요. 습관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요. 뭘 물어보면은 한 단어 짧게 얘기합니다. 네, 예, 아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어때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배경 설명도 길어지고 장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될 할머니가 되면 어떨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할머니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시어머니를 만날 때 어때요? 아니면 고향 부모님을 만날 때 어떠세요? 미주알, 고주알,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뭐 당부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표현이 길어지고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이제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데 시간 안에 결론부터 얘기해서 딱 끝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어 습관에서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 배경 상황을 먼저 장황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면접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 안에 끝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시도마다 다릅니다만 시간 안에 딱 끝내는 훈련,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대로 답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괜찮으니까 시간 안에 또 바르게 딱딱딱 정리해서 물어보는 거대로 훈련하는 답하는 훈련.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리하면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경험 질문, 또 조직 관리, 갈등 관리 질문, 또는 교육 정책 관련 전문성에 대한 질문 유형, 사회 이슈나 정책, 그다음에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에 대한 질문, 또 개인이 가진 공직관과 공직 윤리에 대한 준비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다음에 아까 반복됐습니다. 사례형, 자신의 특수한 사례, 실적과 연결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말하는 훈련, 그다음에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압박 면접에 대한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형식적인 거에서는 발음, 억양, 표정, 자세, 음성 뭐 이런 것들. 마스크 쓸 때는 음량도 중요했습니다. 마스크 쓸 때는. 근데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안 쓸 수도 있고 해서 음량, 표정. 마스크 쓰니까 쓸 때는 그 오히려 얼굴 표정은 좀 덜 중요했는데 음량이 또 좌우했어요. 음량이 좌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고 자세, 들어가고 나가는 자세 등등,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 시간 분배 여기는 없습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프렙 방식이나 3단계 방식, 결론부터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프렙이나 3단계 방식이 결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가 항목인데 뭐 이거는 뭐 이거 이 여러분들 이제 시도마다 좀 다릅니다만 사고력,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공직관 이렇게 평가 항목은 있습니다. 제가 이대로 설명드린 거고 이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중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성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어렵고 여러분들 제일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교육 정책을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주제나 정책이 있으면 그 핵심 단어를 정리하셔야 되고 정리하셔서 내가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정리하셔서 이렇게 막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 이런 것들 그냥 말하지 말고 어떤 구조와 틀에 의해서 딱딱 그 체계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전문성을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로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학원이나 이런 스터디일 경우에는 학원에서는 제가 해드리고 스터디일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나눠서 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적 준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요. 음, 올해는 경기도의 경우에 올해는 그나마 실적 준비가 좀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년도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에 수월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그 실적 예시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뭐래요? 제가 타시도 실적을 바탕으로 타시도에 나와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준비를 시켰는데 경기도와 유사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타시도에 소수 있죠. 울산, 부산 정도는 조금 유사하고 나머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경남과 또 세종은 인천은 세종이나 서울과 유사한 국면을 띠고 있습니다. 세종이나 서울과 그래서 그 유사한 측면의 실적을 바탕으로 또 아니면은 그 기타 타시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 선배 것도 보셔도 좋고 타시도 것도 보셔가지고 조금 더 앞서가셔야 됩니다. 되는데 실적 이제 우선 계략을 설명드리면 6급 이후의 실적이죠. 실적. 그런데 실적을 하면서 우선 실적의 거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실적의 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실적을 쓸 것인가. 그런데 그 남과 차별화될 수 있는 실적을 쓰면 더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량화할 수 있는 실적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량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실적에서의 가장 핵심은 성과입니다. 실적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과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성과.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실적이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실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실적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량화하는 실적을 찾아달라. 그래서
또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주도하는 실적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A와 B가 그 하나의 실적에 같이 있으면 좋죠. 변화에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내가 리드해서 주도했고 그런데 정량적인 성과까지 났어요. 그럼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달라. 그다음에 또 실적을 찾을 때 실적에 또 어떤 예시가 있습니다. 그,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찾아주시고 전년도나 타시대 우수 실적을 통해서 실적의 내용상 형식상 특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내용 특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실적과 타시도 실적을 내지는 인천, 강원도 실적을 다 놓고 나에 맞는 실적은 무엇인가 또 아니면은 좀 더 특이하고 새로운 기법을 쓴 건 무엇인가를 분석하셔서 또 어떤 용어를 썼을 때 좋은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적에 대한 우선 실적을 지금 쓰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 쓰지 말고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최소 2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2달. 실적을 분석하는 거죠. 분석은 나에 대한 분석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분석이. 그래서 우리 자도교육청 스스로 우리 본인 교육청 플러스 타도교육청 실적을 다 놓고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왜 잘 되고 못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 개인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학원의 경우에는 제가 다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분석해 드립니다.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잘 된 거고 어떤 것들이 못 된 거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분석하는 게 급선무다. 그냥 뭐 일단 적과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달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분석을 하고 나서 먼저 내 거를 쓰셔야 된다. 그다음에 실적에 포함시킬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용. 내가 나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본인의 실적도 특히 혁신적인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있다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량 정성을 바탕으로 이제 정량 정성은 이제 여러분들 실적서에 나와야 써셔야 될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바탕으로 정리가 필요하고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쓰는 거 결과나 성과를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흐름을 유지하는 것들이 처음 초보자들에게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선배들 실적을 보면은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실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흐름, 실적 전반이 흐르게 연결되게 쓰는 것들을 그래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지표를 고려해 가지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표. 이것도 제가 이런 구사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 핵심 단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가 지표 핵심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역량 공부하면서 가장 실적에서 고민하는 것은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쓸 게 없다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쓸 게 없다. 고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을 바꿀 수는 실적 내용을 실적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서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당장 실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실적을 하는 서술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타시대 우수 실적을 보고 분석하라 말씀드렸고 아울러 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를 정량 정성에 특히 정량화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라. 만약에 쓴다면 성과를 먼저 써도 좋다. 성과를 먼저 써도 좋습니다. 결과나 성과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과정 써도 좋습니다. 그 전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추진 과정, 추진 배경, 추진 과정, 성과, 추진 배경, 추진 과정, 성과가 연결돼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 흐르듯이 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평가 지표를 활용하면 평가자가 평가하기 편하기 때문에 지표를 활용해서 핵심 단어를 넣어서
써보는 걸 연습하라.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사항을 잘 준비해달라. 증빙사항을 잘 준비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증빙사항을 잘 준비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5년, 6년, 7년, 8년 전에 했던 것들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상 탔던 것도 있었고, 상은 학교상도 있고, 개인상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어떻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증빙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도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 어떻게 했었지? 그때 준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힘들었지. 그때 되게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그래서 나도 고생했지만 누구누구 씨도 되게 고생 많았어. 내가 이 실적을 써야 되는데 그때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니면 그때 있었던 일 기억을 같이 되뇌어 가지고 같이 도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관계가 좋다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어떤 상황을 같이 되뇌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증빙사항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것도 잘 얻기가 어려워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거를 얻는 게 증빙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미리미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적 제출일은 뭐 7월경부터 제출을 받고 그런데 저는 3, 4월 늦어도 5월까지 실적이 다 끝나길 당부드립니다. 미리미리 실적이 끝나야 돼요. 왜 이렇게 미리 재촉하느냐 하는데 실적이 끝나야만 또 점검도 들어가고 또 실적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적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완성돼야만 그걸 바탕으로 하는 실적 면접에 대한 예상 문제도 뽑고 또 아울러 막판 되면 정책에 대한 문제를 막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을 볼 시간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빙사항도 준비해 놓고 겨울에 또 서서히 구도를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분석도 하고 구도 잡고 당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의 형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술 방식. 지금 우리는 인천, 강원은 가능합니다만 경기도는 못 쓰게, 도표를 못 쓰게 하는데 도표를 쓴다면 쓰는 게 좋습니다. 흐름도를 써도 좋은데 타시도는 다 되는데 경기도만 안 돼요. 흐름도가 안 된다면 구성으로서의 단어로서의 흐름을 써도 좋습니다. 단어가 흐르게 1, 2, 3단계라든가 흐르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흐름을 연결해서 수학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차별화 방식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타시도에 자료를 드릴 겁니다. 제가 실적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많은 시도교육청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적을 보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시 자료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얻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좋아요. 차별화 전략을 그 방식 면에서 도입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영어, 한자, 숫자, 수식어, 운율 이런 걸 통해서 차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적 내용 정리가 다 되고 나서 꾸미기입니다. 꾸미기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중후반부에 이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꾸미기 하는 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업무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쓸 수는 있다. 특히 학교에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실적 보고서 작성에 수차례 교정이 필요합니다. 교정. 많은 교정,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제가 어느 시도 봤더니 제출한 실적에 오탈자가 여러 개 있는 걸 봤어요. 가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수정하다가 마지막에 오탈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읽어보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회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수정과 이런 걸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석이 빛나게, 보석을 빛나게 끊임없이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인데 계속 다듬어서 그 정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실적서를 봤을 때 감동. 그래서 최소 제가 5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 5개월 이상 실적 쓰는데 5개월 이상의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3장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써보시면 압니다만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러죠. 한 줄이 너무 피 같다. 정말 한 땀 한 땀. 나의 눈물과 정성이 들어간 한 땀 한 땀이에요. 한 땀 한 땀. 경기도에 예를 들면 최소한의 그런 정제된 걸 요구하기 때문에 한 땀 한 땀이 정말 아, 정말 그, 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써가지고 최소 5개월이고 8개월 이상 이걸 6, 7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제해서 쓰셔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실적 면접인데요. 실적 면접은 여러분들 내가 했던 실적을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잘 알지만 갑자기 물어봤을 때 이거 구상도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물어봤을 때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갑자기 물어봤을 때 당황합니다. 더군다나 5, 6년, 7, 8년 지난 상황을 물어봤을 때 당황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학교에서나 여기 사서도 계실 텐데 도서관에서는 무슨 행사를 했어요. 행사. 제가 도서관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물어보셨어요. 도서관에서 어떤 도서관 대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했었던 슬로건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이런 의외의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적 관련돼서는 실적서를 작성한 이후에 나의 실적에 대한 것들을 예상 문제를 촘촘하게 추출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 각 개인별로 다 해줍니다. 제가 해주긴 하는데 추출하셔야 되고 또 추출하기 전에 기존에 나와 있던 실적 관련 기출문제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타 시도에서 아니 우리 시도에서 나왔는지 실적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지에 대한 기출 자료를 어디서 구하셔도 좋고 나중에 제가 드립니다만 안 되면 친구들한테 구하셔. 학원 안 다니면 친구들한테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가지고 중요 자료나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양상을 받으셔서 이걸 바탕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주로 나에 대한 문제를 이걸 바탕으로 다시 예상 문제를 추출하셔야 되는데 실적 하나당 최소한 50개 이상의 예상 문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실적 3개는 150개 정도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 뭐예요? 그 다음에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발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걸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 인천, 강원이 공통의 문제입니다. 실적 면접은 공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지금은 못하죠. 실적이 끝나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 5월경까지 실적 끝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끝나면 실적이 완성되느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고칠 게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때는 90%를 끝내고 10%를 뭐 6월 달에 튼튼히 고치는 건 가능합니다만 마지막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시험 실적 내는 날까지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인데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당부드리겠다. 실적 평가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업무 개선도, 효율성, 서비스 품질, 조직 기여도, 정책 발전 기여라든가 기관 협력, 업무 추진, 주도적 행동, 난관 돌파, 내지는 업무 창의성, 혁신 마인드, 전문성 경험 활용. 사실은 이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혹시 여기 평가 척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 업무 효율성, 민원 민원 편의, 발전 기여, 협력, 적극적 업무 수행, 내지는 뭐 자원 부족이나 반발 해소, 혁신 창의적 사고, 난관 과제, 성과 창출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바탕으로 그 성과를 좀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활용하시고요. 대략은 설명드렸고 시간이 집단 토론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동료 평가도 대비를 각각의 대인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비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조금 더 부탁하고 만나서 좀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타시도였는데 그 이제 현장 평가할 때 혹시 최근에 뭐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하기 전에. 그랬더니 그 부탁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취하점을 맞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을 엿먹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부탁받은 거를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 그것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소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과 또 친소를 유지하는 것들 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양평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릴게요. 스터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터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데 그 보고서는 없으니까 면접 실전 연습, 교육 시사, 시사 이슈, 내지는 신문 사설, 신문 내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면접 경우에는 매주마다 면접 문제 10개씩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달에 20개 줬는데 올해는 한 달에 40개를 드립니다. 40개를 드리는데 면접 과제를 숙제를 이런 것들 빡빡해요. 숙제하기가. 그런데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 학원 다니시는 분들끼리 안 다니는 분들하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뭐 그건 뭐예요? 무임승차랄까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끼리 내가 매주마다 드리는 40문제를 그 스터디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은 이게 잘 이제 까먹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끼리 매달마다 드리는 40문제 정도 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학원에서 나눠드리는 자료를 복습하는 용으로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제 모이는 것도 좋지만 줌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잡담이나 시간 허비가 있는 이렇습니다. 갈등 발생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주의하신다면 이걸 스터디를 통해서 복습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 숙제하고 나서 준 자료를 복습하는 거. 학원 수업에 대해서는 뭐 면접에 연습 기회가 많이 있다. 또 자료를 좀 많이 주고 또 제가 면접 연습을 최소한 1년에 10번 이상은 시키기 때문에 실시간 면접 연습, 그러니까 타시도의 사무관들이 와서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실전 연습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이 도움받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연습. 그다음에 타시도의 자료나 수강생 우수 자료, 실적이죠. 면접 자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전 연습이나 자료나 연습에서의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시간 허비, 통학 시간에 대한 허비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는 제가 줌으로 당분간 할 생각입니다. 이거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신 학원 강의에서 약간의 그건 없겠죠. 현장 감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줌은. 그런데 이제 시간은 좀 세이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 있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혼자 공부하는 분들은 스터디라도 하시길 당부드리는데, 만약에 이도 저도 안 하고 혼자 공부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면접에서는 친구들에게 기출문제를 한번 받아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에게 받아서 이제 도움을 청하고, 시사 이슈에 대한 약간 매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권한이양도 시사 이슈입니다. 권한이양. 지금 뭐예요? 그 뭐예요? 그건 최근에 우리 이슈의 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를 받아서 준비하시고 시사 이슈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면접 녹음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제가 면접 녹음 같은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은 숙제로 줍니다. 이걸 숙제로 줘가지고 체크합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데 혹시 학원 못 다니신 분들이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내용들을 녹음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인의 실적 자료를 빨리빨리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분들 형식에 맞게 형식은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작년도의 실적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 잘 된 거를 좀 줄이셔가지고 하시고, 반복된 검증을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나 근무했던 직원들, 사무관들, 아니면은 장학사 이런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또 장단점, 개인 시간 확보에 유리하다, 혼자 공부하는. 하지만 독단에 빠지거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객관화에 어려움이 좀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시간이 된다면 학원을 바탕으로 스터디를 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일부 또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혼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학원도 다니고 스터디도 하고 또 혼자 공부 시간도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럼 시간이 어딨냐? 이 세 가지 다 하겠죠. 저한테 말씀하시죠. 이렇게 욕을 하실 수 있는데 혼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 그 다음에 환경 관리나 마음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낮은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데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소시적에 공부 좀 했어. 아, 나는 응? 마을에서 신동소리 들었어. 이런 분들이 왕왕 있는데, 시험 앞에서는, 옛날에 시험이 아니라 지금 시험은 지금 나이도 좀 들으셨고, 또 하나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번에 끝내는 거는 아주 특출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한 번에 끝나기도 하고 빨리 끝납니다. 우쭐대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선을 줘요,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낮고 좀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 자세가 공부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단순화돼야 됩니다. 단순화돼야 됩니다. 단순화. 그러면 어떤 거에 단순하냐면은 가족 관계 내부, 가족 환경, 가족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권한 위임, 여기 권한 위임이 나오겠죠. 남편에게 권한 위임, 배우자에게 권한 위임, 가족 그 권한 위임도 필요하고, 직원들에게 대해서도 권한 위임, 직원들에 대해서 생활 단순화, 또 하나는 친구들이나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최소화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하시되 마지막에 한 3, 4개월은 단순화시켜서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의 도움 요청하고, 그다음에 아울러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건강 관리입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부터 그렇고 생각보다 압박이 강도가 심합니다. 특히 두 번, 세 번째로 갈수록 이거는 정말 그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잠에서도 막 꿈에서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가 있으면 압박이 더 심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 관계에서 압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은 여러분들에게 필수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분도 좋으니까 매일 운동장을 달리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마음, 하지만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제가 어떤 정서적인 당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안 할 수 없어서 학원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뭐또한 2, 30,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습, 강의, 복습 이런 세 가지로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반복. 여러분들의 연세가 나이가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고 또 놓치기도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복의 힘에 의해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뭐 기획력은 우리가 없으니까 면접 연습 문제를 계속 드립니다. 요거는 오탈자가 났네. 여기는 오탈자가 났네요. 고치자고 했는데 월 40문제 정도 드릴 생각입니다. 40문제, 월 40문제입니다. 그래서 40문제 정도를 계속 드릴 테니까 이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계속. 한 주에 10문제 정도인 걸. 10문제가 쉬워 보여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숙제에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숙제. 그래서 10문제를 반복해서 제출하시고 이런 것들 연습 문제. 예습이죠, 예습. 예습입니다. 월 40문제.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강의를 받는데 강의는 여러분들 면접 강의가 이제 기획력은 없고 면접 강의, 실적 강의를 하는데 이것은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이제 진행 예정입니다. 매주. 작년에는 격주했는데 제가 작년에는 좀 죄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해서 매주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매주 3시간 여기는 3시간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지금 예시로 해놓은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전에 토요일 날 오전에 하겠다. 그 어떤 걸 하느냐면은 면접의 기본 원리를 강의하는 거, 그다음에 시도의 과거의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를 해설하거나 또 예상 또 하나 여기 안에는 뭐 이슈 같은 거 들어가겠죠. 모의 1대1 연습 같은 거를 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합니다. 실적 작성 기본 원리 어떻게 실적을 할지. 그 다음에 우수실적 예시를 제공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우수실적을 주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 이게 왜 잘 됐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드립니다. 분석을 하는 시간.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기본 원리하고 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고 강의는 월 4회, 면접 연습 월 1회 정도 실시합니다. 한 이거는 2, 3월부터 연습은 2, 3월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도. 그다음에 강의는 4회. 그다음에 실적 첨삭은 매월 마지막 주에 첨삭하기를 해가지고 제출하게 하고 첨삭을 해줍니다. 아직은 실적을 못 쓰셨기 때문에 한 2, 3월부터 첨삭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직은 실적을 못 썼기 때문에 제가 실적 강의가 끝나서 웬만큼 실적을 쓰고 나서 그때부터는 첨삭을 매월 합니다. 매월 첨삭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실적 첨삭을 하고 실적에 대한 예상 문제를 뽑아주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이 두 가지가 이제 있고, 그다음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강의가 있는데 이 정책 강의 이건 경기도와 강원도는 정책 강의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 인천은 희망하면 제가 다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30선이 있고 제가 매월 이제 30선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열어드리는데 30선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내가 공략을 해야 될지 그냥 싸그리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책에 대한 공약법을 설명드리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문제를 설명드렸고 아울러 최근의 이슈는 이거는 그 촬영된 분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드리고 최근의 시사 이슈는 여기서 강의에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사 이슈 교육 정책 해설 강의 그건 월 1회 열어드립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강원은 이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면접 실적 강의를 토요일 날 3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다. 그 실적 첨삭을 월 한 번씩 하겠다. 정책 강의를 열어드리겠다.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토론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아까 복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습. 스터디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권유고 그래서 스터디 희망자 못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못 들어간 분들은 그 학원생들끼리 스터디를 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네, 만약에 매주 제공되는 면접 문제 내지는 실적 초안, 실적도 초기에는 같이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공유하셔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줬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하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단계로 예습은 뭐가 돼요? 면접 과제를 본인이 써보는 겁니다. 월 40개를 본인이 써보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를 써보셔야 됩니다. 예습으로. 써서 제출하겠죠? 그럼 강의 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문제 가지고 그 해설을 해드리고 또 면접 기본 원리도 설명하고 또 실적에 대한 기본 원리나 우수 실적을 제가 강의 중간에 설명드리겠다. 첨삭은 월에 한 번씩. 정책 강의는 별도로 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사 이슈나 정책 강의는 별도로 열어드리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복습으로는 어떻게 돼요? 복습은 스터디에서 구성원들끼리 그, 그 강의했던 거, 본인이 썼던 거, 강의했던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나의 용어로, 나의 입으로 반복하시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3단계가 되는 거죠? 한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습할 때 한 번 써보고, 강의할 때 2번, 복습할 때 3번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제가 면접 녹음을 또 시킵니다. 면접 나중에 잃어버릴 때쯤 되면 면접 녹음을 시킵니다. 면접 녹음해서 한 번 더 해서 4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걸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안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지우나 이건? 죄송합니다. 근데 우선 강의 시간 설명드리면 10시부터 해서 실적 강의하고 그다음에 11시부터는 면접 강의 해설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면접 이론과 시사 이슈를 정리한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채팅이 들어왔는데 주석 달기 사용하신 분인 주석 달기 뭔가 이상하게 지금 줄이 들어와 있어서 하여간 그게 저는 사용 안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시간은 이렇게 시간 안배합니다. 그다음에 기획력은 안 하니까 집단 토론도 우리가 시간은 그렇고 강의 내용은 우리는 보고서는 매주 교재하고 면접 10개, 실적 연습,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하겠다. 제공하겠다. 첨삭은 개인별 아까 했고 강사 소개는 쑥스럽습니다. 참고사항이고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뛰는 사람입니다. 같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은요. 11월은 음, 동영상 강의를 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기본 이론, 기획력은 없고 면접과 실적에 대한 면접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실적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해 놓은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이걸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별도로 드리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를 우선 하고 12월부터는 본 강의를 하는데, 시도별로 본 강의를 하는데, 어, 이 11월에 하는 이 동영상 강의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거나 기본기가 아직 안 돼 있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는 이런 기본 강의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본 강의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강의에서 기본 이론을 다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저는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한 번 듣지 말고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제가 정말 허접한 강의지만 두세 번 들으셔서 제가 두 번이나 세 번 들을 수 있도록 정도 해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말고. 그래서 좀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이게 좀 달라요. 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내 걸로 이렇게 숙지하셔야 나중에 12월부터 따라가는데 좀 수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공유는 좀 자제해 주세요. 공유. 제가 횟수 동영상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유는 좀 자제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두세 번 들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이거는 뭐 문의는 올려놓겠다는 거. 그다음에 올해는 일시납은 할인을 좀 옛날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그다음에 그 과정이 11월은 기본 과정으로 하고 12월부터 5월까지는 실력을 다지는 실적은 이 안에서 완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완성하셔야 되고 열람해가지고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면접 이론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야 됩니다. 5월까지 면접 기출문제, 시사일치, 공직관 변화관리 이런 것들 중요 정책 이론이 끝나야 돼요. 끝나야 그 다음에 심화로 들어가서 6, 7, 8, 9, 6, 7, 8은 심화. 이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화, 심화는 실적 면접 노하우. 여기에서는 뭐예요? 실적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 면접. 제가 이게 PDF로 만들면서 좀 깎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는 안 끊기고 다 있을 겁니다. 여기 자료가. 그래서 실적을 완성하셔야만 실적 면접 문제를 뽑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이때는 지속적으로 예상 문제와 연습, 1대1 연습을 강화시켜서 내가 훈련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5월까지 내용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6월부터는 모의 연습도 더 많이 하고 또 스피치나 뭐 이런 그 외형에 대한 그 훈련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면에서는 5월까지 끝나셔야 된다. 기획력은 참고. 올해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뭐 좀 저도 올해 한 10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좀 새로운 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올해는요. 자다가 생각한 건 이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캠프, 실적 완성 캠프, 면접 집중 캠프 같은 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그 뭐예요? 그, 그 우리가 줌에서 온라인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좀 친소 관계가 좀 떨어지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캠프나 이런 걸 집중 2박 3일, 2박 3일씩 모여가지고 연수원 같은 데 빌려서 모여가지고 그 안에 실적을 완성하는. 그래서 제가 저와 또 아니면 그 실적에서 1, 2등 했던 사람들, 타시도에 1, 2등 했던 사람들을 제가 제 수강생들 거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 타시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여러분들에게 대면 첨삭을 좀 할까 합니다. 대면에서 맞춤형으로 첨삭을 해드리는 실적 완성 캠프.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상에서 연수원에서 만나서 하는 거를 간헐적으로 하겠다. 2, 3월부터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집중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게 성과가 좋으면 면접도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어떤 연수원 같은 데서 빌려서 집중해서 계속 실전 연습을 시키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그런 거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캠프를 통해서 만나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2, 3일 집중, 숙식, 몰입, 완성, 실적 완성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AI 면접을 제가 작년에도 잠깐 했었는데 AI 면접 이거는 그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도입돼 20년도부터 도입됐지 20년 죄송합니다. 20년도부터 경기 부산 전문직이 도입됐습니다. 경기 부산 전문직이 도입됐습니다. 전문직에서는 AI 면접이 도입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확대될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AI 면접이 그 교육감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AI 면접이 원래 올해 2021년도에 도입될 사무관에 도입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아직 내부 지금 협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면접, AI로 면접을 보는 이런 평가죠. AI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그런데 저 자신도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그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의 어떤 어떤 그런 뭐 보람이라기보다는 약간 매너리즘 방지 차원에서 제가 이거 관계없이 만들었는데 또 보니까 상황이 이러네요. 보니까 저는 이런 거 무시하고 제가 고민 끝에 AI 면접 시스템을 개발을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도입되면 더 좋고 안 돼도 AI를 통해서 반복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통해. 작년에는 제가 개발해서 한 달 정도 썼는데 완성도가 좀 제가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성해서 수강생 위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방식은 그 11월은 동영상으로 기본 강의를 하니까 처음 시작하거나 기본기가 부족한 분들은 수강을 또 권장합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간 줌으로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지방은 안 했는데 이제 연납할 경우에는 1개월 할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강원 강의 계획 잠깐 복습인데요. 면접 실적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에 하고 월 4회 연습 1회 줌으로 하고 실적 첨삭은 마지막 주에 월 1회 메일로 첨삭하도록 하겠다. 실적 첨삭에 대해서는 대면 첨삭은 캠프를 통해서 보강하겠다. 정책 강의는 30선을 인데 월 1회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줌 링크, 동영상 주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제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카페에 강의 내용은 있습니다. 면접 기본 이론, 면접 기출 예상 문제, 모의 해설, 뭐 이슈 공직권 변화 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기본 이론, 우수 사례, 첨삭, 예상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까지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인천 분들 똑같습니다. 면접 실적 똑같습니다. 정책 강의에서 혹시 이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동영상을 다시 열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강원 인천하고 똑같습니다. 정책의 비중이 타시도에 비해서 조금 덜해요. 강원도가. 하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수강료는 똑같고 이 뒷부분은요. 이 뒷부분은 작년에 나왔던 타시도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11월은요. 11월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11월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한 달간 그 기간 동안 들을 수 있도록 한 달 내지 남짓해가 어, 들을 수 있도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캠프 비용은요. 아직 생각 안 했는데 그 캠프 비용은 아직 생각 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크게 무리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무리 가지 않도록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비용은. 카페 주소는요. 카페 주소는 교육혁신연구소 다음에서 다음에서 교육혁신연구소를 치시면 됩니다. 다음에서 교육혁신연구소를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정도. 혹시 제 전화번호가 02419 3049입니다. 그래서 3049입니다. 그래서 엔터 갔나? 이상하다. 왜 안 가지? 여기다가 여기 썼는데 왜 안 가지? 010 2419 3049 여기 모두에게 아, 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전화를 통해서 면접 비용 1대1 면접 비용은 있습니다. 1회 5만 원 정도 있습니다. 면접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타시도에서 면접으로 1등 했던 분들이 와서 하고 실제로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제 경기도나 타시도에 뭐 가끔 종종 평가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타시도에. 그래서 그거는 예년하고 똑같이 한 5만 원 내외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외부의 인력이 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전화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더 좋은데, 그럼 제가 가끔 연락도 드리고 그러는데, 연락처를 받을까요? 스터디 구성은, 스터디 구성은, 네,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스터디 구성은 이제, 12월 정도부터, 그 전에 수강생들 중에 스터디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 받겠습니다. 받으면 그분들 위주로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조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의는 줌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줌을 기본으로 하고 실강의는 당장은 못할 것 같고 후반기는 생각 중이고 그다음에 보완책으로 제가 캠프를 생각한 겁니다.
캠프로 모여가지고 방역이 좀 잘 된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단기간에 몰아서 쫙 하겠습니다. 설명의 자료는 카페에 공유하겠습니다. 다 올릴 테니까 그 뒤에 보면은 기출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경향이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캠프 시기는 제가 2월 정도부터 하겠습니다. 2월 정도부터 서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 3, 4에 캠프를 좀 해서 캠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해가지고 실적 완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좀 그 수강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도 경기도 인근에 여러분들 의견 받아서 추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실적서요? 아, 실적서는 저도 보고 우리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실적서를 보는 연구원들이 있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봅니다. 저도 보고 연구원들도 보고 해가지고 같이 보고 평가합니다. 실적성 참고 자료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예년에는 제가 재작년 출력해서 들었는데 오프라인 할 때는 올해는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참고 자료는 다시 또 우수 자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강생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또 정책 사이트요. 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 대략적인 질문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 물어보셔도 좋고 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로 하셔도 좋고 직원에게 하셔도 좋은데 직원이 월별 계획을 아까 월별 계획이 그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 계획은 대략 있고요. 있는데 고기를 중심으로 하되 조금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월별 계획을 이제 자료 안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또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12월에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강을 해서 기본을 좀 닦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다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구조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은 됐다고 보여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같이 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좋고요. 지금 교재요? 교재는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교재는 책으로 주고 자료는 파일로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어저께 저걸 맞았나 봐요. 백신을 맞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 돼서 뭐 궁금한 거 연락 주셔도 좋고 음,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내용 관련돼서는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네, 그 지금 여기 보자. 교육혁신연구소 호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리시죠? 교육혁신연구소 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연구소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카톡으로 여기 채팅으로 성함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혹시 뭐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교육혁신연구소 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함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나중에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그 교재요. 네, 그 자료 내용이나 교재 내용 업그레이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드리고 또 매월 드리는 자료는 업그레이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시작은 몇 일부터 시작하고 하셨나요? 예, 학원 시작은 동영상은 다음 주에 신청하시면 좋고요. 동영상은 11월분. 그 다음에 실강의는 12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그 날짜는요. 11월 달은 다음 주에 이제 신청하시면 동영상 신청하시면 열어드리고 12월은 첫째 주 토요일이니까 12월 4일부터는 이제 줌 강의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영상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그 12월 줌 강의는 12월 4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공지를 할 수 있으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다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그 연락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뭐 장사 속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이 안 된 분들은 동영상 강의는 결제 1개월 제가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줄 테니까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되거나 이럴 때 좀 더 들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실적도 있고 실적 기본 이론도 있고 면접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12월부터 강의할 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개월보다 더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 편에 서서 편의 드리고 싶은데, 편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 뭐, 악용하는 분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대로 마칠까요? 맞춰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맞춰도 될지. 네. 하여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혼자 하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하시고 여건 되는 대로 하시기 바라겠고 올 1년 2022년 꼭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또 저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닫겠습니다.